자,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해야 될 내용이 수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게 그리기라면 이제는 수정입니다. 그리고 수정하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Move, Rotate, Scale, Erase 이런 순으로 외우십니다. CAD뿐만 아니고 모든 3D 프로그램들 내 가장 기본적인 건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4개가 가장 기본 값입니다. 이동하고 회전하고 키우고 지우고 이렇게 기본입니다.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4개가 기본이에요. 이동하는 거에서 똑같은데 하나가 더 나오는 게 이제 그게 복사예요. 이동과 복사는 똑같은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동은 내가 선택한 객체가 움직이는 거고 복사는 하나 더 만들어내는 거고. 근데 복사에 관련된 기능들이 이렇게 쭉 더 있는 거죠. 우리가 옵셋은 공부했어요. 그죠? 간격 띄우기. 그러니까 어레이하고 미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복사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열은 여러 개를 동시에 쭉 복사하는 거. 일정한 간격으로 혹은 일정한 각도로 쭉 복사하는 것. 그게 배열이에요. 미러는 대칭해서 복사하는 것. 이게 미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대칭 이동 혹은 대칭 복사 이렇게 됩니다. 이동과 복사가 다 가능해요. 로테이트와 연관된 명령은 없습니다. 로테이트 하나밖에 없고요. 스케일은 그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익스텐드가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죠. 늘리기. 네. 근데 스트레치도 늘리기고요. 랭슨도 늘리기입니다. 다 똑같이 다 늘리기예요. 그 다음 이레이즈 지우개죠. 사물을 삭제할 때 썼습니다. 우리 선택하고 델키 누르죠. 그죠? 아이고 여기 트림인데 그죠? 트림도 어떻게 보면 이레이즈랑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트림 브레이크가 똑같아요. 트림 자르기, 브레이크 끊기. 끊기로 바꿀까요? 트림 브레이크 끊기. 디바이드 메주어. 디바이드는 똑같은 간격으로 나누는 것. 똑같은 간격으로 쪼개는 것. 예를 들어서 피자를 6조각 내주세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6개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뜻이죠. 네, 그건 디바이드입니다. 메주어는 이거 300mm 간격으로 잘라주세요. 그러면 300mm, 300mm, 300mm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 거죠. 이건 메주어. 그 다음 익스플로드 분해. 근데 그거와 반대되는 게 조인. 분해했으면 거꾸로 결합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포인트와 P타입이라는 명령어까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무브부터 시작을 해보죠. 제가 간단하게 원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서클.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서클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렉탱글도 하나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이동 명령어를 쓸 겁니다. 이동 명령어는 여기 있어요. 여기 수정 명령어들입니다. 이동하기. 이동하기 그러면 CAD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Select Object.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이동할,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객체란 뜻이에요. 사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Select는 선택하다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동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이동할 것을 선택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선택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Select Object 1 Pound 하나 찾았습니다. 또는 빈 공간 클릭 후 이렇게 걸침 선택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빈 공간 클릭 후 이렇게 포함 선택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에 F자 누르고 엔터 펜스를 그려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자 한번 선택해 보시죠.
그 다음에는 CAD가 뭐라고 뜨냐면 엔터를 치면 그 다음에 CAD가 뭐라고 뜨냐면 베이스 포인트라고 물어봅니다. 기준점이요. 자, 보세요. 기준점을 제가 이렇게 클릭해 줬습니다. 그러면 세컨 포인트, 두 번째 점인 거죠. 이동되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했습니다. 기준점 클릭하고 세컨 포인트 클릭.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기준점 클릭, 세컨 포인트 클릭.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 엔드 포인트가 중심이 돼서 원을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싶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 끝점이 이 중심선과 일치가 되고 싶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동하기 선택하고 엔터. 원의 중심점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끝점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끝점과 원의 중심점이 일치가 되나요? 네, 우리가 주로 쓰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렇게 끝점을 지정해서 끝점으로 간다든지 혹은 뭐 중간점을 이용해서 중간점과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중심점과 끝점, 끝점과 끝점 이런 식으로 오스냅을 이용해서 맞추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동할 때는 선택하고 이동하면 돼요. 자, 이번엔 카피입니다. 복사예요. 이동과 카피는 똑같아요. 방법이 똑같습니다. 카피. 그러면 똑같이 객체 선택하라고 떠요. 객체를 선택합니다. 엔터. 그러면 똑같이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봐요. 자, 베이스 포인트를 원의 중심으로 지정했습니다. 세컨 포인트 물어보네요. 선의 끝점을 지정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복제되나요?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복제된 거 맞습니까? 자, 엔터. 한번 해보시죠. 복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카피, 선택하고 클릭해주면 복사가 되는 거죠. 카피, 선택하고 기준점을 클릭하고 대상체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복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건 카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들 많이 써요. 이동하기 자, 서클 렉탱글 10,10 한 변의 길이가 10,10입니다. 카피 이동하기 골뱅이 102 0도 방향으로 이렇게요. 이동하기 100만큼 180도 방향으로 이렇게 좌표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카피 100만큼 0도 방향으로 200만큼 0도 방향으로 300만큼 0도 방향으로. 자,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좌표를 이용해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카피는요, 좀 재밌는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기준점을 지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뭐가 있어요? 어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레이. 자, 그랬더니 Enter number of item to array. 배열할 아이템의 개수를 입력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4개. 자, 그 다음 세컨 포인트, 두 번째 점. 얼마나 멀리 떨어졌냐 이거죠. 4개가 복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개수를 4개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4개가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4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간격, 골뱅이 50만큼 0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mm씩 떨어져서 4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제가 기준점을 여기다 잡았죠. 네, 50mm란 얘기는 어디까지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mm일까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mm일까요? 네.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라면 2번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간격이라고 하면 1번을 자꾸 연상을 시켜요. 그죠? 한글은 우리나라 말은 당연히 1번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CAD는 미국에서 개발되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2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간격이라는 건 기준점에서부터 그 다음 기준점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얘를 조금만 응용해 볼까요? 자, 우리 과제물 있었었죠. 이런 거.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45도. 트림, 옵셋 30mm, 옵셋 20mm. 트림, 라인, 옵셋 10mm. 필렛, 트림, 이거 있었죠? 자, 카피. 어레이 4개. 다시 카피. 어레이 3개.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네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카피. 자, 기준점을 클릭했습니다. 어레이 4개. 그런데 여기 보면 세컨 포인트가 아니고 피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피트가 맞춤이란 뜻이에요. 앞으로 이 피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피트가 의류 매장에서 쓰죠. 피팅룸. 옷 갈아입을 때 쓰는 게 피팅룸이죠. 똑같은 단어예요. 옷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게 피팅룸이죠. 근데 맞추다란 뜻이에요. 피트 그러면 이렇게 세컨 포인트 안에 4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방법은 이렇게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임의대로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임의대로 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사각형도 제가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각형의 크기도 몰라요. 다만 제가 원하는 건 여기까지 이 사각형이 5개가 딱 있길 원해요. 5등분 하길 원해요. 자, 카피. 자, 여기가 끝점이죠. 그러니까 끝점을 잡고 어레이 5개 피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분이 되는 거죠. 5등분이 되는 거죠.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아까 그냥 일반적으로 세컨 포인트를 잡아서 쓰는 경우도 많이 쓰지만 이 방법도 많이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골뱅이 10,10.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어떤 걸 할 거냐면 어레이를 할 겁니다. 어레이는 여기 있어요. 어레이 그러니 객체를 먼저 선택해 달랍니다. 선택했어요. 엔터. 그랬더니 어떤 배열을 할 거냐고 물어보네요. 렉탱귤러 배열이 있고 사각형 배열이 있고 패스 배열, 즉 경로 배열이 있고 폴라 배열, 원형 배열이 있고 배열이 3가지가 있습니다. 렉탱귤러 배열, 사각형 배열. 결과물이 사각형 모양으로 나온다고 해서 렉탱귤러 배열이고 패스는 그 결과물이 경로를 따라간다고 해서 패스 배열이라고 하고 폴라 배열은 결과물이 원형으로 나온다고 해서 폴라 배열이라고 합니다. 원형 배열이라고 해요. 자, 렉탱귤러. 자, 사각형 모양으로 바뀌었나요? 네, 리본 메뉴도 봐주세요. 리본 메뉴도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컬럼이란 얘기는 이렇게 말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직으로의 개수가 4개란 얘기입니다. 4칸. 예를 들어서
뭐 10칸. 그러면 이렇게 10칸으로 바뀌겠죠. 줄, 5줄. 그러면 1줄, 2줄, 3줄, 4줄, 5줄. 맞나요? 이게 줄인가요? 이걸 줄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영어로 갑시다. 칼럼, 로우.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서 숫자를 조절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화살표 있죠? 파란색 점들 있죠? 얘 클릭하시면 돼요. 얘 클릭하면 얼마든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간격을 조절할 수 있어요. 클릭하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요 화살표 있죠? 요 화살표 간격이에요. 간격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여기 비트윈이라는 거 있죠? 그거예요. 얘가 비트윈입니다. 비트윈이에요. 여기서 조절하면 돼요. 30 30mm 간격으로. 자, 그 다음 클로즈 어레이. 그럼 배열됐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아까 우리가 이걸 했었단 말이죠. 다시 봅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렉탱귤러 간격 150mm 100mm 그리고 클로즈. 어떤가요? 금방 배열됐나요? 아까 카피를 했을 때는 2번을 해야 했어요. 그죠? 근데 어레이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해결이 되죠. 얘가 렉탱귤러 어레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폴라 어레이는 원형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이 하나 필요해요. 서클 반지름 150. 자, 반지름 150인 원을 하나 그려보시죠. 그 다음 여기다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렉탱글 골뱅이 50, 30 50에 30짜리입니다. 하나 그려보시죠. 다음 이동할 겁니다. 이동할 건데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 있는 중간점과 원의 쿼드란트 점을 맞출 겁니다. 자, 이동하기 중간점이 쿼드란트 점으로 이렇게요. 자, 맞춰보시죠. 그 다음 어레이. 누가 돌아갈 거냐면 이 사각형이 이 원을 따라서 이렇게 회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을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폴라 배열입니다. 폴라 배열이 원형 배열이에요. 자, 폴라 배열을 누르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센터 포인트 오브 어레이. 배열의 중심점을 지정해 주세요. 이 원의 중심점입니다. 이렇게요. 중심점 클릭. 그러면 원형으로 이렇게 배열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 아이템과 비트윈. 아이템은 개수고 비트윈은 각도입니다. 그 다음 필은 전체 각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30도 간격으로 아이템이 개수가 바뀌던가 360도 이렇게 되겠죠. 아이템을 바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12개로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바뀌게 됩니다. 자, 클로즈.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어레이 예제라고 해서 안 한 것들이 좀 있어요.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어레이 예제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죠. 찾아보시죠. 자, 제가 해볼 테니까 잘 보시고 따라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X라인 0도 90도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40 다시 서클 반지름 55 옵셋 3mm 트림. 자,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중심선이겠죠. 이런 모양이네요. 자, 서클. 자, 여기서 만들어 볼까요? 반지름 3.5 어레이 폴라 배열 중심점은 여기고 수량은 4개.
다시 볼까요? 서클 반지름 6.5 다시 서클 반지름 10. 이때 얘가 60도 간격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 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레이 그냥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해버리죠.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냥 한번 해보죠.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자, 그러면 만들어지겠죠. 그죠? 6개.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왜 좋은 방법이 아니라 그러냐면 여기 선이 중복돼서 그래요. 이렇게 제가 선을 하나 지우면 이렇게 중복이 돼서 지워져요. 이게 중복선이에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네. 중복선이라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 그랬던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그 오른쪽을 해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을 할 건데 얘는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야 돼요. 자, 보시죠. 자, X라인 0도 90도 60도 120도.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중심선 만들고요.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40. 자, 그 다음에는 없네요. 매치 프로퍼틱스.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서클 반지름 4 서클 반지름 5.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요 4분의 1 쪽이 없죠. 트림. 자, 그 다음에 어레이를 할 겁니다. 어레이 선택하고요.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합니다. 자, 수량을 4개로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로즈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보세요. 여기 터진 쪽이 왼쪽 아래죠. 근데 여기도 왼쪽 아래로 와야 되는데 돌아갔죠. 여기 있어야 되는데 돌아갔죠. 자체적으로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어떤 옵션 때문에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테이트 아이템. 아이템을 회전시키기.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얘를 꺼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템이 회전이 안 되죠.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얘를 껐다 켰다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서클 반지름 150. 아이고, 너무 크다. 자, 조그맣게 해보죠. 서클 반지름 50 렉탱글 20,10 이동하기 쿼드란트로. 자, 어레이 폴라 어레이. 이때 얘를 끄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어때요? 얘는 로테이트 아이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켜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얘는 어때요? 로테이트 아이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겠죠. 서클 반지름 5 서클 반지름 10 서클 반지름 20. 자, 다시 한번 여기다 반지름 20짜리를 하나 더 그립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옵셋 3mm. 자,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렇게 되겠죠. 원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얘를 건너뛰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여기가 끊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패턴이라고 이야기해요. 패턴입니다. 여기까지가 패턴인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야죠. 왜냐면 여기는, 자, 이렇게 놓고 볼까요? 얘를 치우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트림으로 끊고 지우고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서클 옵셋 3mm. 자, 트림 자, 이제 지우고 어레이 폴라 어레이. 자, 오케이. 어떤가요? 꼼꼼하게 다 들어간 거 맞습니까? 자, 완성시켜 보시죠. 그래도 패턴은 잘 짜셔야 됩니다.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자, 서클 반지름 11, X라인 호리젠탈, 그 다음 옵셋 26mm, 옵셋 3mm,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그 다음 트림, 서클 반지름 19.5mm, 다시 서클 반지름 25mm, 다시 서클 지름 95mm, 옵셋 3mm. 자,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 서클 지름 7mm, 옵셋 7 나누기 2.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필렛 옵셋 5mm, 아크 시작 끝 반지름 시작 끝 반지름 22mm. 트림으로 자, 필요 없는 건 제거합니다. 자, 요게 이제 패턴이 되는 거죠.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밑에도 하나 좀 더 보실까요? 이렇게 생긴 과제물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거죠. 자, 레이. 서클. 지름 30.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다시 한번. 서클. 지름 10. 반지름 10. 옵셋 3mm. 자, 트림으로 끊고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옵셋 5mm. 필렛 반지름 2mm. 필렛 반지름 4mm. 트림. 그 다음 어레이. 폴라 어레이. 아이템 개수 3개. 필렛 반지름 30. 나머지 트림. 금방 완성되죠? 자, 밑으로 하나 더 내려갑니다. 이 과제물이요. 자, X라인. 0도, 90도. 매치 프로퍼틱스로 중심선 바꾸고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2mm. 옵셋 2.5mm. 필렛. 아이고. 다시 필렛. 반지름 0으로 바꾸고요. 매치 프로퍼틱스. 나머지 트림. 서클. 반지름 19. 다시 서클. 반지름 65. 옵셋 11. 옵셋 3. 자, 트림으로 이제 필요 없는 선들 잘라주고요. 네. 옵셋 10mm. 서클 반지름 10mm.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자, 트림으로 끊고요. 필렛.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자, 트림으로 조금 끊고요.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레이. 폴라 어레이. 아이템 개수 4개. 네, 그러면 금방 완성되죠.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제가 다시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골뱅이 10, 10. 자, 어레이. 자, 렉탱귤러. 이때 여기 보면 오소시에이티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안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쓰고 계시더라고요. 자, 오소시에이티브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관성이란 뜻입니다. 연관 배열이란 뜻이에요.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간격을 연관, 즉 이어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진 거예요. 자, 얘를 체크하면
이렇게 파란색 불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로 인식을 합니다. 연관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로 인식해요. 그럼 뭐가 좋냐면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시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건 폴라어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연관 배열은 수정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럼 연관 배열을 풀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익스플로드, 여기 혹은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분해라는 명령어. 분해 명령어 있죠? 익스플로드. 네, 분해.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다 떨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조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분해 명령어 바로 오른편에 조인이라고 있죠. 자, 렉탱글 보시면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죠? 얘를 분해합니다. 분해. 그러면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을 그린 다음에 분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선이 다 하나하나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거꾸로 연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조인입니다. 조인은 선을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조인입니다. 분해는 분해하는 거예요. 익스플로드는 분해하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렉탱글은 폴리라인이었죠? 폴리라인을 분해하면 일반 라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일반 라인을 다시 폴리라인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조인입니다. 쉬워요. 조인. 그러면 소스 오브젝트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 쭉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바뀝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필렛, 반지름 5mm 뭐 이런 식으로 필렛도 넣었어요. 그러면 조인할 때 그냥 쭉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바뀝니다. 서클도 폴리라인으로 바뀌어요. 자, 한번 바꿔보실까요? 자, 제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갈까요? 500mm, 그 다음에 500mm, 그 다음에 1000mm, 다시 500mm, 700mm. 자, 이렇게 제가 1000mm 이렇게 그렸습니다. 뭐 여기도 이렇게 1000mm로 한번 움직여 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1000mm, 500mm, 500mm, 1000mm, 500mm, 700mm, 1000mm. 대략 이렇게 리을자를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뭘 그릴 거냐면 컨베어 벨트를 그릴 겁니다. 공장에 컨베어 벨트를 그릴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필렛 쓰겠습니다. 필렛 반지름 150. 자, 이렇게 반지름을 150씩 해가지고 쭉 돌리죠. 그 다음 조인.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까지 했는데 커맨드 라인을 보시죠. 13개의 오브젝트가 컨버티드 to 3 폴리라인, 3개의 폴리선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한번 잘리고 그 다음 여기서 잘리고 이렇게요. 조인이라는 명령어는 분명히 폴리선으로 바꿔주지만 한 번에 다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조인 한 번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 번에 이렇게 다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 옵셋 50mm 이렇게 두 군데로요. 50mm 50mm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m 짜리 레일이 만들어진 거죠. 얘는 중심선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골뱅이 10,100 네. 요 높이가 100이죠. 그러니까 10에 100짜리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라인을 대각선으로 그리고 이동하기. 중간점과 끝점을 맞추면 이렇게 롤러의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맞춰 보시죠. (10) 에 100 어레이 이 사각형을 클릭하고 엔터. 이번엔 패스입니다. 패스가 경로예요. 바로 이렇게요. 경로를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경로를 따라서 쭉 복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경로를 따라서 복제가 일어나는데 아이템의 그러니까 비트윈 아이템의 간격이에요. 20mm라고 하면 이렇게 20mm 간격으로, 예를 들어서 30mm 그러면 30mm 간격으로 이렇게 쭉 복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소시에이티브를 체크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왜냐면 얘를 여러 번 수정할 거거든요. 자, 클로즈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윈이에요. 간격이란 얘기죠. 얘의 간격을 따지는 건데 그게 어디서 들어가냐면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 때문에 그래요. 메주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디바이드가 있고 메주어가 있고. 디바이드를 누르게 되면 아이템의 개수만 넣으면 됩니다. 160개. 그러면 알아서 간격이 조절이 됩니다. 즉 등분을 하는 거죠.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 160개를 넣습니다. 간격은 CAD가 알아서 계산해서 똑같은 간격으로 등분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요. 등분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디바이드고 메주어는 간격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30mm 간격으로. 그러면 이렇게 끝에 가서 짜투리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죠. 자, 미러입니다. 제가 스플라인으로 선을 하나 그릴 겁니다. 메소드를 CV로 해서 제가 대충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려보시죠. 모양은 상관없어요. 대충 그려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 제가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대칭이라는 명령어는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렸던 미술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스케치북에다가 물감을 풀어요. 그 다음에 절반 딱 접었다가 펼치면 어떻게 되나요? 딱 대칭되는 그림 그렸었을 겁니다. 바로 그게 미러예요. 대칭입니다. 거울이란 뜻이 아니고 대칭으로 번역을 하시면 되고요. 스케치북을 이렇게 절반 접으면 절반 접힌 선이 나오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러 라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됩니다 라고 하는 미러 라인이라고 합니다. 미러, 대칭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First point of mirror line, 대칭선의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첫 번째 점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에 second point of mirror line, 두 번째 선의 두 번째 대칭선의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원본을 erase source object. 원본을 삭제할까요? 자, 여기서 yes를 누르면 원본이 삭제되고 no 하면 원본이 삭제 안 됩니다. 자, 대칭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되면 나비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대칭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대칭되겠죠. 만약에 대칭선이 이렇게 사선으로 있습니다. 미러, 그러면 이와 같이 대칭이 사선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이때 제가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미러, 자, yes를 누르면 이동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로테이트, 회전입니다. 사물을 회전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볼까요? 로테이트. 그러면 뭐지? 자, 로테이트요.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똑같이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여기다 지정할 수도 있고 여기다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 지정하게 되면 여기가 0도가 돼요. 만약에 여기로 지정하게 되면 여기가 0도가 됩니다. 계산하기 쉬운 쪽을 0도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로테이션 앵글, 회전 각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정한 각도만큼 더 가세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각도만큼 더 회전. 절대각도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정한 각도만큼 더 회전하세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 보시면 카피라는 기능이 있어요. 복제란 뜻이죠. 카피, 그 다음에 45도. 45도로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카피 90도. 카피 180도. 한번 해보실까요? X라인, 옵셋 50mm, 옵셋 20mm, 옵셋 10mm, 옵셋 150mm. 자, 필렛으로 선을 정리하면 이런 모습이겠죠. 자, 얘하고 얘는 중심선이고요. 옵셋 1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가 여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0도 돌아가면 되나요? 네.
로테이트. 자, 이때 이렇게 돌아가는 건 시계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10도. 자, 근데 얘는 어때요? 여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도. 필렛. 자, 이해되셨나요? X라인의 앵글이나 혹은 다른 거 쓰지 않고도 로테이트만 가지고 금방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그 아래쪽에 있는 예제들입니다. X라인 0도 90도. 자, 옵셋 120mm. 옵셋 52mm. 자, 트림으로 싹 잘라내고요. 자, 이 끝에 보시면 여기가 83도예요. 그럼 여기가 7도죠. 그러니까 로테이트, 자, 7도. 그리고 필렛. 그럼 금방 완성이 되죠. 다시 볼까요? 라인 옵셋 13.5mm, 다시 12mm, 다시 25mm. 자,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요. 자, 28mm, 옵셋 28mm.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8도입니다. 근데 얘가 90도예요. 여기가 28도. 로테이트. 자, 28도. 그 다음 필렛. 그럼 모양 완성된 거 보이시죠? 자, 다시 봅니다. X라인 자, 옵셋 128mm, 자, 42mm, 15mm. 자, 필렛. 그 다음 옵셋 49mm, 15mm, 45mm. 자, 120도예요. 그런데 90도니까 여기 30도. 로테이트 30도. 나머지 필렛. 서클 반지름 15mm. 트림. 그런 모습 완성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X라인 0도 90도. 자, 옵셋 길이는 잘 모르겠네요. 오, 이런 길이를 모르겠네. 이 선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 되네요. 버티컬. 자, 여기서부터 가야 되겠군요. 옵셋 65mm, 옵셋 10mm, 옵셋 42mm, 옵셋 4mm. 서클 반지름 4mm. 트림. 다시 옵셋 66mm. 자, 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옵셋 66mm. 자, 이때 여기가 105도예요. 근데 이미 여기 90도가 있죠? 그러면 15도네요. 맞나요? 네. 로테이트 15도. 나머지 필렛. 자. 그럼 모습 완성됐죠? 자, 다시 봅니다. X라인
옵셋 62mm. 자, 30mm. 그 다음에 22.5mm. 아니, 그냥 갈까요? 39mm. 41mm. 자, 트림으로 자릅니다. 옵셋 10mm. 서클 22.5mm. 그 다음 여기가 65도예요 로테이트 카피 65도. 그 다음 트림. 자, 필렛.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이때 이렇게가 몇 도라고요? 101도죠. 자, 로테이트. 아니, 이걸로 그대로 갈까요? 그럼 여기 90도니까 11도인가요? 네. 로테이트. 자, 11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37도죠. 로테이트. 자, 카피 37도. 서클. 반지름 10mm. 요 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10mm죠? 원을 그리면 잘라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10mm고 여긴 37도고 이동하기. 요 끝점이 여기 끝점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필렛.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마우스를 이용해서 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두 개를 그렸는데 이 사이 간격을 알지 못해요. 근데 여기다 똑같이 요 간격만큼 여기다 복사를 하고 싶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카피라는 명령을 쓸 수 있고 하나는 옵셋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옵셋이에요. 그럼 여기다 옵셋 간격을 넣어야 되잖아요. 값을 몰라요. 근데 마우스를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게 스로우 기능입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그 다음 점 클릭하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간격이 들어갑니다. 물론 카피를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카피. 그리고 이렇게 복제를 하게 되면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선을 이렇게 사선으로 그렸습니다. 이때 각도를 알지 못해요. 이게 각도를 알지 못하는 사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얘를 이렇게 절대각도 0도로 맞추고 싶습니다. 그럼 요 사이 값이 몇 도인지 모르죠. 자,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했고요. 보시면 여기 레퍼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레퍼런스 쓰는 방법이 쉬운 거부터 있는데 일단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보죠. 라인. 자, 제가 이렇게 300도 방향으로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얘는 요 사이각이 60도예요. 얘는 모릅니다. 자, 로테이트. 자, 레퍼런스. 자, 지금 얘는 몇 도라고요? 300도입니다. 절대각도 300도예요. 여기 지금 레퍼런스 앵글, 참조할 만한 각도를 여기다 넣어 달랍니다. 참조할 만한 각도 300도, 그 다음에 뉴 앵글, 새로운 각도 몇 도? 0도. 그럼 절대각도 0도로 맞춰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로테이트, 레퍼런스. 지금 현재 각도가 300도, 내가 맞출 각도는 45도.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각도로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각도를 몰라요. 그죠?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을 클릭했습니다.
역시 똑같이 레퍼런스. 레퍼런스가 우리나라 말로 참고서란 뜻이에요. 참조하다란 뜻입니다. 자, 참조할 겁니다. 근데 각도를 모르잖아요. 점을 2개 찍습니다. 베이스 포인트와 그 반대되는 점.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 이렇게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각도는 캐드가 체크해요. 점 2개를 찍으면 그 2점 사이의 각도는 캐드가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베이스 포인트의 위치요. 여기다 찍었으면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다 찍었으면 여기가 첫 번째 점, 여기가 두 번째 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클릭했습니다. 그럼 베이스 포인트가 여기죠? 레퍼런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45도. 그러면 절대각도 45도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있죠. 그죠?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캐드 화면에 드랍, 떨어뜨리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캐드 화면에서 드랍, 이렇게 떨궈뜨리면 이미지가 들어와요. 자, 이때 보시면 인설션 포인트 0,0이네요. 엔터. 그 다음 스케일 팩터 크기입니다. 1, 엔터. 로테이션 앵글 0,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자, 불러와 보시죠. 자, 보시면 이게 어떤 파일이냐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파일입니다. 토지 이용 확인 계획서라는 파일인데 우리가 이 파일을 이 서류를 보는 이유가 건물을 건축하려면 얘를 봐야 돼요. 누군가가 클라이언트가 저 여기다가 집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대지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해요. 이 정보가. 그래서 뭐 면적이 얼마인지 혹은 뭐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 건지 그걸 찾아보려면 여러 가지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얘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걸 체크해야 됩니다. 보시면 뭐 주소가 이렇게 나와요. 주소도 나오고 여기 보시면 지목은 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지예요. 그리고 면적은 274m 제곱입니다. 미터 제곱이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 즉 7층 이하만 지을 수 있답니다. 7층 이상은 못 짓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여기 특이사항들이 있어요. 군사지역 아니고 농지 아니고 산림 아니고 뭐 천도 아니고 뭐 등등등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긴 대지. 그래서 88-6 대라고 돼 있으면 대지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88-12 도라고 돼 있죠. 이건 도로란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99-5 천이라고 돼 있죠. 이건 하천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99-4 잡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건 뭐냐면 잡종지란 뜻입니다. 자, 조금만 내려가 보죠. 이렇게 보시면 99-4 잡이라고 돼 있죠. 이거 잡종지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로가 있고 천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죠. 그럼 여기 비탈면이 있죠. 이 비탈면은 어디 쓸 수 있나요? 못 쓰잖아요. 겨우 써봤자 뭐 이런 나무나 이런 것들 잠깐 쌓아놨다가 치우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근데 바로 그 비탈면입니다. 저걸 잡종지라고 불러요. 잡종지라고 합니다. 문화재는 문이라고 써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분류가 쭉 돼 있어요. 우리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는 잡종지, 즉 비탈면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여기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커서가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흰색 안으로 들어오니까 커서가 제대로 안 보여요. 자, 확대를 하면서 잘 움직여 보시면 커서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라인을 그리는데 이 선의 중간쯤 되는 지점을 클릭하고 다시 확대를 해서 선 중간을 관통하게끔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다 됐으면 이제 이 이미지를 지워야 되는데 이 이미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서남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서류에는 암묵적으로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며 이쪽이 서쪽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축척이 얼마로 돼 있나요? 500분의 1 도면입니다. 그 다음 여기 선택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 테두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선택해야 테두리가 선택이 됩니다. 자, 테두리 지웁니다. 그러면 자, 내가 원하는 부분이 요만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드디어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 설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선이 삐딱하잖아요. 각도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설계해요? 동서남북을 체크한 다음에 일자로 딱 맞추고 설계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얘를 로테이트 하기 전에 뭘 맞춰야 되냐면 방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위 표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서클 반지름 10mm. 쉬워요. 자, 쿼드란트 5스냅을 체크해 볼까요? 쿼드란트. 그 다음에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이렇게요. 쉬워요. 그 다음 옵셋 4mm. 다시 2mm. 나머지 필렛 처리하면 됩니다. 자, 가운데 지우면 동서남북 됐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려집니다. 방위 표시는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려져요. 그 중에 이제 요걸 쓴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15도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그리는데 이렇게 15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면 돼요. 이렇게 15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필렛으로 라인으로 그 다음 다시 한번 필렛 트림 필렛 트림 필렛 트림 다시 필렛 트림 선 연장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요거 하나 쓸 겁니다. 자, 이동하기 요 끝에다 이렇게 갖다 대고요. 그 다음 로테이트 기준점을 여기로 잡았습니다. 레퍼런스 기준점 클릭하고 반대점 클릭하고 얘가 몇 도가 되면 돼요? 0도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북쪽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